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지난 18강부터 저 CP에 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쇼 제작 CP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인터뷰한 내용을 지난주 말미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 19강부터는 저 본격적인 그 28년차 CP님과의 질의응답을 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강 3회차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CP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아마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거는 그 MBC 그 스타의 거리라는 길이에요. 요쪽 길이 스타벅스, 요쪽 길이 병영센터, 이쪽이 미디어 센터 사이에 있는 길인데요. 여기는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재미나는 게 요거는 MBC 땅이 아니에요. MBC 땅이 아니고 그래서 길이 약간 빨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팬덤들의 이 모이는 자리, 또 이렇게 팬들이 서 있죠. 요런 자리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토요일 날 제가 찍은 건데요. 토요일 날 음악 중심 사전 녹화 끝나고 이렇게 팬들이 나와서 사전 녹화 끝난 팬들과 팬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굉장히 있죠. 여기 보면 커피차도 있고 이렇게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쇼 예능 CP의 기본 업무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CP의 가장 큰 업무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K-팝에 대한 쇼음악 중심이다. 그러면 K-팝에 대한 소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야 된다. 아이들의 다 또 댄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라드도 있어야 되겠고 뭐 힙합도 있어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정하는 방향성에 대해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악 중심의 경우 주 시청자가 15세 이상이 시청하는 1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방향성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뭐 트로트가 유행한다고 트로트를 틀면 또 10대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조절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유명 아티스트가 나오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가사나 멜로디가 방송 심의에 통과됐더라도 가사 내용이 10대가 듣기에 선정적이거나 다소 문제가 있다면 방송 출연을 자제시키는 결정을 CP하기도 한다. 아까 지난번에 전강에서 살짝 또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CP는 음중 생방 시 아티스트가 퍼포먼스나 춤을 보여주기 위하여 100% AR을 한다고 한다면 시청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을 위하여 일정 부분 MR을 권하기도 하니까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생방송은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춤과 퍼포먼스를 위하여 본인이 노래를 100% AR로 하는 것은 라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기반이 주겠다.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MR로 하기로 했는데 왜 AR이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평소에 가창력이 인정된 아티스트는 경우에 따라 100% AR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아티스트는 워낙 가창력이 좋아. 근데 퍼포먼스에서 이 친구는 AR을 하는구나 이해해. 근데 뭐 평상시에 가창력이 별로 안 좋은 가수가 다 AR로 한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적당하게.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라이브로 했다가 MR로 했다가 라이브로 했다가 이렇게 MR로 했다가 AR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CP의 몫이다. 세 번째는 CP는 대형 기획사와 중소 기획사에 대한 조정자. 그렇죠. 프로그램에 대형 기획사는 자본력과 좋은 아티스트가 많지만 K-팝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획사의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 방송 출연 일정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죠. 대형 기획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YG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나와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중소기획사 이런 데는 아티스트가 쓸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조정도 이렇게 CP가 한다. 제작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세트 사전 녹화의 경우도 CP가 조절하면서 대형 기획사, 중소기획사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세트 사전 녹화가 뭐 보통 2번 이상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형 기획사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해줘 그러는데 중소기획사는 돈이 없어요. 그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런 것도 CP의 몫이다. 일정 아티스트를 위한 사후 녹화에 대한 조정도 CP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후 녹화 방송이 다 끝나고 사후 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 녹화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라든가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서 사후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후 녹화는 시청자들한테 대한 일종의 기반이죠. 왜냐면
매주 월요일 날 시청자 투표라든가 이런 거에서 선별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녹화를 해놔서 그걸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사후 녹화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후 녹화를 가끔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선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또 CP가 한다. 그래서 CP의 기본 업무 3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또 CP에 대한 궁금증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